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 경주 APC 정상회의 이 분석 보고서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미중 갈등 심했고요. 보호무역주의, 바람 불고, 다자체제는 좀 흔들리고, 복잡한 시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이었는데 이게 그냥 매년 하는 회의 그 이상이었죠. 다자주의가 아직 괜찮은 건지 이걸 보여줘야 했고 또 동시에 우리 실익도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들, 이 분석들을 가지고요. 한국이 어떻게 그 경주선언이라는 만장일치 합의를 딱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AI, 인구, 문화 같은 이런 미래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먼저 치고 나갔는지, 이걸 또 발판으로 삼아서 그 어렵다는 무역 현안까지 풀어냈는지, 그 전략, 또 성과,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건 역시 그거예요. 21개국 만장일치 경주선언 채택. 2018년에 파푸아 뉴기니 회의 때는 공동성명도 못 내고 그냥 끝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이건 진짜 대단한 외교적 성공이죠. 자료들 보니까 당시 분위기가 진짜 만만치 않았다고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선언문에 자유무역 지지한다. 이 문구 넣는 거요. 이게 정말 어려웠다고 분석돼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보호무역주의 이거 워낙 강했고요. 또 중국하고 입장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회의 전에는 이거 좀 어렵겠다 이런 비관론이 꽤 많았죠. 근데 그걸 해냈단 말이죠.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의 역할, 그 가교 외교라고 하던데 다리 놓는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요. 막 밤샘 협상까지 하면서 절충안을 만들어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좀 통했을까요? 일단 의장국이니까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애썼다고 봐요. 뭐랄까, 각국이 좀 민감해하는 부분은 살짝 피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디지털 경제나 기후변화 같은 거요. 이런 데서 합의점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신뢰를 쌓은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일 어려웠던 자유무역 문구, 이것도 좀 절충해서 통과시킨 거고요. 에이펙이 여전히 대화회장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셈이에요. 그냥 중간에서 조율만 한 게 아니라 한국이 아예 미래 의제를 딱 설정했다. 이 점도 중요해 보이네요. 첫 번째가 에이펙 II 이니셔티브 채택인데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네, 이건요. 미국이랑 중국을 포함해서 21개국 정상이 전부 합의한 최초의 정상급 AI 합의문이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보고서 분석을 보면 한국이 제안했던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설립 구상이잖아요. 이게 좀 중립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합의의 물꼬를 텄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규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혁신이나 인프라, 또 포용성 같은 좀 건설적인 면을 강조한 게 먹힌 거죠. 앞으로 AI 거버넌스 논의할 때 한국의 입지가 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거고요. AI만 한 게 아니군요. 인구 문제도 꺼내들었어요.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채택.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출생 고령화. 이게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에이펙 차원에서 공식적인 경제 문제로 딱 격상시킨 거죠. 의미가 있어요. 2026년에는 에이펙 인구정책 포럼도 열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한 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K컬처.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문화 창조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딱 명시했다고요. 네, 맞아요. 문화라는 게 그냥 우리가 즐기는 걸 넘어서 중요한 경제 협력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에이펙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거예요. K컬처의 위상을 경제적인 가치로 딱 연결시킨 아주 전략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와, 이렇게 다자 외교 무대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또 아주 실질적인 이익도 챙겼어요. 바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랜드 딜이 타결된 건데요. 이거 정말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협상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죠. 이것도 보면 에이펙이라는 이 다자회의 분위기랑 또 우리가 의장국이라는 지위, 이걸 잘 활용한 네버레지 외교가 성공한 케이스로 분석되더라고요. 우리가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중에서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까지만 이렇게 상한을 둬서 외환 시장에 갑자기 충격 주는 걸 막는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 대신에 미국한테서 자동차 관세 인하 25%에서 15%로요. 이런 양보를 얻어냈죠. 그리고 농업시장 추가 개방은 막아냈고요. 그 자료 중에 뉴욕타임스 평가가 저는 좀 흥미롭던데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협상 부담도 덜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보고서 분석을 보면요. 일단 에이펙 성공 교차라는 큰 판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선호하는 딜, 거래 형식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도 다자회의 성공을 원하니까 그 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 무대를 양자 협상의 압력소처럼 쓴 거죠. 아주 영리하게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보니까 총 7조 4천억 원에 일자리가 2만 3천 개나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개최지였던 경주에도 정말 큰 기회였겠어요. 네, 그렇죠. 경주는 뭐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외교 무대가 된 셈이었으니까요. K컬처의 매력을 전 세계에 대대로 알렸고 또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한 9,700억 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추산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쭉 분석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2025년 에이펙 경주회의는 한국 외교의 어떤 경주 모델을 보여준 사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자주의 복원이라는 명분, 그리고 국익 극대화라는 실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거죠. 정확합니다. 그냥 중간에서 조정만 하는 중재자에 머문 게 아니고요. AI, 인구, 문화 같은 미래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끄는 아젠다 세터로서의 모습.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이 막 재편되는 와중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피복 국가다. 이런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성공 경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나 인구정책 포럼 같은 후속 조치를 잘 이어서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에이펙에서 보여준 이 명분과 실리의 동시 추구 전략, 이른바 경주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앞으로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 같은 다른 글로벌 이슈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